바로 다음날 교내 방송국을 담당하시는 이제 직원분께서 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전달을 해주셨어요. 총무과에서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하청에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방관자처럼 있잖아요. 학교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그저 도구 그리고 비용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21년 4월) 초에 두 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비정규직 직원노조에서도 학교를 상대로 이제 차별적 대우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담은 인터뷰 영상 하나랑 청소노동자분들이 100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대한 인터뷰 영상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각각 3분 정도 길이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교내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서 먼저 문제를 폭로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요약하는 짧은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원짜리 인생. 우리 여기 노동자들은 참 사람도 아니죠, 그래. 이게 보기에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뭐랄까 부속품일 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 돈 100원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괴롭힌다는 건 너무 웃기는 일이고. 업로드한 바로 다음날 교내 방송국을 담당하시는 이제 직원분께서 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리게 되었고 나중에 직원분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학교 방송국에서 학교를 까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입장만 담긴 편파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설명과 함께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학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방송국의 특성상 지원금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서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어떤 현실을 느끼고 두 인터뷰 영상을 재업로드하거나 혹은 원래 이제 계획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거는 취소를 하게 됐어요. 사실 당시 요구안을 보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학생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그저 도구 그리고 비용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이들의 인간적인 삶과 노동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또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년 3월 말부터 저희가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투쟁하기 전에 교섭이 들어가요. 단체 교섭이. 그 2주에 한 번씩 해서 몇 달에 걸쳐서 하고 안 돼서 3월 초에 조정이 들어갔어요. 저희끼리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시급보다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투쟁으로 들어가는 그 탄반 투표를 한 다음에 투쟁을 하게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인 440원만큼 많은 우리도 임금 인상을 해달라.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임금 동결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휴게 공간의 문제였는데요. 뭐 주차장 바로 옆에 있고 계단 바로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열악한 휴게 공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 쟁점이었고, 세 번째 쟁점은 샤워실의 문제였어요. 아침에 나와서 4시에 퇴근할 때까지 이제 노동자분들은 계속 학교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샤워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땀이 나고 찝찝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4시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실 설치를 좀
학교에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투쟁을 몇 달을 했어요. 3월 말부터. 그래서 그 땡볕에 저희가 시급으로 430원 올려달라고 7월 달까지, 7월 6일까지 계속 투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했거든요. 매일 그 점심시간에 중식 집회라고 하는 그 투쟁을 이어나갔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침 출근길에 교직원들이 출근할 때 그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그 피켓팅 투쟁을 했었고 4월에 시작했는데 7월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7월 6일날 5일날쯤에 저희가 면담 신청을 또 해놨어요. 학교에다가 언제까지 우리를 바깥에서 투쟁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학교에서 학교를 공간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저희를 바깥에서 투쟁을 할 때 언제든지 오시면 문 열어주겠다, 면담하러 오시면 문 열어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문을 못 열어주겠다, 바깥에서 면담을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바깥에서 못하겠다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들어가겠다, 문이 열리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에 저희가 들어가서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성이 23일을 갑니다. 23일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일 노동자분들과 학생들이 상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농성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400원 인상 그리고 아까 휴게 공간과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걸로 결론이 나서 투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 7시의 학교. 이른 아침부터 청소 노동자분들의 손과 발이 바삐 움직입니다. 저희는 경영본관 지하에 위치한 미화원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창고로 썼었는데 이제 우리 요 경영대 미화원들을 이쪽 세 군데다가 다 넣었어요. 이쪽은 경영관, 여기는 포스코관, 옆방은 현대 경영관. 그렇게. 그럼 그 포스코관에는 휴게실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되고 경영관은 바로 일하고 여기 오면 되는데 현대는 또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 3층인가에다가 대기실을 넣었는데 거기가 그 정화조하고 밑에 가깝해가지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뭐 벌레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리로 온 거예요. 만들어줘가지고. 보통 업무는 오전 6시부터 하세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6시에 오면은 청소를 다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도 일찍 오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있는데 강의실에 들락날락 하기도 그렇고 그러고 화장실도 또 그렇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일찍 오는 사람들은 한 4시 반 정도에서 한 5시 반 그 사이에 오더라고. 우리도 여기에 늦어도 5시까지는 와야지, 1시간 빨리 와야지만이 그래도 한 8시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청소가 끝나거든. 공식적인 출근 시간인 6시보다 1시간 반가량 일찍 출근하는 것이 노동자분들 사이에선 당연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들,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청소 노동자는 이제 직고용 노동자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있어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용역업체에 하청을 줘가지고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분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자체는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제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일자리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고용 환경이 안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도 좀 하청을 좀 주지 말고 고려대학교 정규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청을 줘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청소는 고려대학교 건물에서 청소를 하는데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하청에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방관자처럼 있잖아요. 하청을 줬으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하청회사하고 해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해마다 똑같은 투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를 둘 경우에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입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원청 입장에서도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싶기 때문에 같은 일을 줘도 더 싸게 해준다는 업체를 선정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청업체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1년마다 증가하는 어떤 임금 상승의 문제라든가 환경 개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처하지 못하는, 그래서 매년 이런 청소노동자 투쟁과 같은 노동권 사안들이 반복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노동자분들이 학교에 가서 원청인 당신들이 책임을 지쇼라고 하면 학교는 당신들은 우리 소속 노동자들이 아니니까 그 하청업체에 가서 해결해라. 하청업체에 너네가 얘기할 권리가 있지 우리한테 얘기할 권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청업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임금을 올려주려면 우리가 원래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이 원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 책임은 원청한테 있어. 원청한테 가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게, 그리고 더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처음에 학교는 노조와 회사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회신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받아 갔지만 끝내 아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에스텍 에이스라는 회사는 올해 우리를 엄청 흔들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부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노동 조건을 1이라도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단 1%라도 1이라도 더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